갈등이네요. 극으로 치달은 유산 갈등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갈등이 깊어져서 70대 남성이 불까지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밤 11시쯤 이 흉기와 둔기, 인화성 물질, 라이터까지 다 들고 친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서 파손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벽면, 복도 벽면과 상수도 배관 등 한 119만 원 상당이 훼손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남도 아닌 친동생의 집에 불을 지른 이유,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유산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제 분할 비율을 놓고 갈등 관계를 가진 건데요. 그날 그 집에서 동생하고 전화를 일단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일 법대로 하겠다. 형사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을 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서 방화를 했습니다. 자, 동생을 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렇게 불까지 지를 정도면 지금까지는 계속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저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참 이게 돈이 뭐길래 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아니에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문제를 놓고도 평소 동생과 이 분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둔기로 이 형이 동생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좀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진짜 이런 유산 갈등, 또 그에 따른 뭐 형제, 가족들 간의 갈등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진짜 이 형제라는 게 부모님이란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뭐 부모님들이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바로 형제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의 또 다른 자아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깝지만 사실 이제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경쟁 상대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경쟁하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이제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안에서 건강하게 더 성장하고 더 돕고 이렇게 사회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가족사였는지 모르지만 없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게 나이가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남의 입장에서 자꾸만 이 동생을 감히 네가 나를 동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트러블이 일어났다고 해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그 방화 같은 거는 굉장히 표출형 분노거든요.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본때를 보이는 방화까지 하는 거 보면 이 형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 형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맞아요. 너 네 말 정답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들 좀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이거. 자, 그런데 이 70대 남성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까? 일단 동생을 해치려고 흉기하고 둔기를 준비를 했잖아요. 살인 예비가 되는 거고 찾아갔을 때 문 안 열어주다가 자물쇠를 가지고 간 도구를 이용해서 부쉈지 않습니까? 이건 특수 재물 손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에는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라는 게 현지 건조물 방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사람 피고인은 그 앞서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런 기간인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번엔 실형이 불가피했겠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우려됐던 것이 3년 6개월, 3년 뒤에 나와가지고 나를 늙음하게 이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내 이 동생놈 내 용서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가 의무를 부담을 시켰어요. 동생이 원하지 않는 한 접근하지 말라, 3년 동안. 그러니까 총 한 6년 정도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80시간 정도 이 예방 교육도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소장님 네. 실제 이런 유산 갈등, 뭐 형제 간의 갈등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제가 예. 이렇게 형제 간에 극도로 미워하는 뭐 유산 갈등이기도 하고 그런 외에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싸우는 커플도 있고 뭐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하면은 화가 나도 싸움이 나도 가족이니까 연락하고 보고 이해하고 빨리빨리 화해하지 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과 개인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통의 창구가 있거나 도와줄 그 제3자가 소통을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